날 것 그대로의 생생한 현장, 날카로운 시선으로 파고드는 문제의 본질. 포항 MBC가 준비한 시사날 그 첫 회 문을 열었습니다. 자, 제 옆에는요 든든한 기자분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상현 기자, 천용길 기자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사날 첫 방송입니다. 두 분 함께하게 되신 소감과 더불어서 각오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시사날이 포항 MBC의 대표 프로그램이 되는데 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현안을 사사다하게 훑고 취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김상현 기자님은 이 안경 안에 보이는 눈빛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천용길 기자님. 네, 여기 테이블부터 네. 날카롭네요. 그래서 이 날카로움도 있지만 우리 동양권 시청자들을 위한 날 위한 시사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제작진들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매주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날 것의 생생한 현장, 제대로 된 취재를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많은 정보들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사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날이 준비한 이번 주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역대급 위력의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북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태풍의 거대한 소용돌이 구름이 바다를 휘젓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500mm 물폭탄이 쏟아진 포항은 도시 전체가 거대한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정신도 없고 막 물이 뭐 이만큼 찼는데 뭐 이 안에 다요. 무슨 태풍이 이런 태풍이 있노네. 대한민국에 처음 봤네. 네, 올 한 해 가장 안타까웠던 우리 지역 이슈를 꼽자면 단연 태풍 흰남노 피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태풍 흰남노 피해에 대한 원인, 더불어서 대비,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위해서 두 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포항시 배성호 정책기획관 그리고 최병성 환경운동가 모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태풍 흰남노가 우리 포항을 강타한 지 어느덧 3개월이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만 해도 상당하잖아요, 정 기자님. 네, 이 포항시가 집계한 피해 규모를 보면 많은 시청자들께서 아시겠지만 일단 목숨을 잃으신 분이 10분 계시고 이 부상자가 2분 계십니다. 그리고 최초의 이재민이 약 1000여 명 발생을 했었습니다.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경우에도 이 피해 규모가 상당했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이 포항시가 집계한 걸 보면 이 기업체 피해 규모가 1조 7천억 규모인데 사실 기업 피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피해를 입은 것도 있지만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속되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규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공공시설의 피해 또 사유재산의 피해도 있지만 아무래도 인명피해가 컸던 것이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피해 복구가 아직도 포항시 전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느 정도 복구가 되고 있나요? 예, 먼저 이번 흰남노 태풍으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천, 도로,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인력과 장비를 통해서 응급복구를 신속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또 항구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 지역에 심각한 피해가 많았었습니다. 포항은 국가산업의 근간이 되는 철강산업의 심장이 있는 곳입니다. 포스코를 비롯한 기업들이 신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절실한 실정입니다. 제철소 얘기가 나왔어요. 김상현 기자님. 포항제철소에 대한 피해도 굉장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산업부 철강수급조사단에서 중간 발표를 했었는데요. 우선 조사단에서 얘기하는 거는 포스코 매출이 태풍 발생 시점부터 최근까지 한 2조 400억 정도 줄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에 납품하는 기업 매출이 한 2,500억 정도 이제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완전 정상화까지 조사단 측이 얘기하는 거는 내년 1분기, 그러니까 이제 내년 3월까지 정도 되겠죠. 3월까지 완전하게 복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약간 다른 이야기들도 뭐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스코가 사실 국가 기관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가 기관 산업, 이렇게 중요한 국가 기관 산업을
태풍이 이렇게 큰 태풍이 온다고 미리 예고가 됐는데도 잘 준비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이제 산업부에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포항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님이 태풍 전에 골프를 쳤네, 미술관에 갔네 이런 얘기로 이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지역 경제에 대한 타격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이게 피해가 컸던 만큼 복구도 상당히 길어지고 있다. 그 이야기는 이 아픔의 흔적을 우리 포항 시민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한편으로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홍수 피해가 가장 컸던 냉천을 중심으로 이 태풍 피해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병성 환경운동가께서 흰남노가 지나간 직후에 냉천을 찾으셨는데 그 특징적인 것들을 몇 가지 발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강 그리고 하천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오면서 강폭이 넓어지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냉천은 이런 냉천 하천은 처음 봤어요. 중상류의 하천 폭이 150m, 160m가 되는데 중간에 내려다 보니까 하천이 100m로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7명이 돌아가신 그 아파트를 지나면 다시 150m로 넓어졌다가 냉천교에서 다시 95m로 줄어들면서 우측으로 꺾이고 있다. 굉장히 하천이 기형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더 거기다가 문제는 하천이 좁아지는 그 지점의 냉천교가 다리는 낮고 교각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이렇게 다리가 교각이 많고 다리는 낮은데 너무 낮다 보니까 이렇게 그 안에 덤불들이 걸려있죠.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태풍에 내려온 것들이 걸려서 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이 다리가 결국 나무가 걸리면서 물을 막는 댐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다리를 지금까지 포항시가 유지해 왔는가라는 의문점이 들었고요. 거기에 하나, 하천 자체는 굉장히 들쑥날쑥하면서 기형적인데 네. 거기에 아주 예쁘게 만들었더라고요. 바로 고양의 강 사업. 굉장히 화장을 잘했어요. 예쁘게 했는데 바로 그 예쁘다는 것에 문제가 함정이 숨어 있었죠. 너무 예쁘게 하다 보니까 원래 그 강 안에 버드나무가 있고 모래에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 걷어내고 산책로로 했고 너무 과도한 콘크리트를 쳐발랐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냉천이라는 것은 길이가 13.4km 굉장히 짧아요. 바닷가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길이는 13.4km 짧은데 해발 고도가 바다와 그다음에 제일 상류하는 400m로 해발 고도의 차이가 나죠. 짧고 그다음에 고도 차이가 크다는 것은 뭐예요? 빗물이 조금만 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하천이다. 네. 거침없이 물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류 쪽으로 내려올수록 유속이 빨라지니까 홍수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냉천 고양해강 정비 사업. 청 기자님, 이 고양해강 정비 사업은 어떤 건가요? 네,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사업을 했던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이 4대강 사업이 이 주요 큰 강과 그 지천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고 요걸 이 마무리될 무렵에 전국의 뭐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이 고양해강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오천에서 이 냉천에 대한 이 고양해강 정비 사업을 했는데 홍수를 대비할 목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냉천 주변의 환경을 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물을 머금고 흡수할 수 있는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이 곳들을 이걸 콘크리트로 바꿔버리니까 물을 머금고 있지 못하고 물이 빠른 속도로 흘러가게 만들었는데 교량과 뭐 자전거 도로, 징검다리, 산책로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앞선 호우 때도 피해를 입었다가 다시 복구하고 다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 단단한 나무들이 이 자리 잡지 못했다. 이 주변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우리 배성호 정책기획관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고양해강 냉천 정비 사업의 취소 능력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고양해 사업은 기존 그 하천 기본 계획보다도 계획 홍수량을 훨씬 강화해 놨습니다. 뭐 물론 치수와 진수 공간을 조성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실시했지만은 둔치 정비 같은 주민 편의 시설은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8km 이상의 호환 정비와 또 평균 1m의 저엽수로를 확보하고 또 9만 세제곱미터의 하천 준설을 해서
기존 하천 계획보다도 더 큰 통수 단면을 확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냉천의 고양강 사업의 일부 지적사항이 있지만은 하천 준설이라든지 저희협수로 확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큰 통수 단면을 확보해서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냉천 고양해강 정비 사업이 피해를 키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좀 포항시가 만든 범람 원인을 쭉 자료를 봤어요. 이전에 포항시에 그럼 냉천은 과연 이렇게 홍수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원래 가지고 있는 건가? 아까 이제 기형적이라 그랬잖아요.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라고 기형적인 구조를 가졌는데 그럼 원래 이런 모습일까라고 하천을 찾아봤습니다. 이게 52년도 사진이고요. 77년도 항공사진에 의한 지도 펴집니다. 77년까지만 해도 보시면 지금 그 7명 아파트 돌아가신 그 아파트가 우측 그 라인인데요. 그 우측을 매립하고 여기 논이 만들었습니다. 아파트가 논이었죠. 근데 좌측 자안을 보시면 여전히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77년도만 해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 직선화 있죠. 하천을 너무 좁게 만들었다. 비가 많이 왔다가 아니라 하천을 너무 인위적으로 좁고 제방으로 가두었다. 제방에 우리는 홍수 다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가장 근원적인 문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뭐 그 부분도 일리는 있겠지만 결국은 도시화와 경제성의 논리로 도시 개발을 했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중간의 하천 부분이 넓은 부분도 있지만 특히나 냉천교 하류 지역의 굴곡된 경사도가 30%나 굳게 만들어진 부분, 또 1km 이상 하천이 연장된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이번에 하천이 범람했다는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자연스러운 상태면 이 범람을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예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자체가 고양해강 정비 사업이 자연 그대로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 평소에 좀 예쁘도록 이용하기 편하도록 바꿔놨다 보니까 자연적인 현상이 벌어날 때 이를 대비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2012년에 경상북도에서 냉천 기본계획 변경 보고서에 이 중하류 지역의 주거 밀집 구간이고 제방 높이가 낮아서 이걸 좀 보완해라 이야기를 했고 2018년에도 경북도의 특별감사에서 이 시설물 설치를 좀 최소화해라. 왜냐하면 시설물이 있다 보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장애물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 범람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예상을 하라고 경고를 2번이나 줬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은 거였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2번의 경고도 있었고요.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부분입니다. 경상북도 지침 이후에 포항시가 어떻게 조치했느냐도 아마 굉장히 물음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2012년 냉천 기본계획 변경 보고서상에 보면은 이제 제방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항시에서는 그 세계천이 합류하는 중류 부분은 준설을 또 시행했고요. 그다음 냉천 인근 하류 부분은 우한 제방을 약 185m 길이에 평균 1m 이상의 성토를 해서 제방을 보관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 11월 경상북도의 감사에서 또 휴게소 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을 감액하고 재해에 취약한 저수 호환이라든지 시설물을 보강하도록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에서는 2019년 10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재해에 취약한 저수 호환이라든지 시설물들을 이제 보강하는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네, 경상북도에서 2차례 감사와 지적이 있었고요. 그에 따른 포항시가 취한 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마 우리 최병성 환경운동가께서는 이 말씀에도 하실 말씀이 더 있지 싶으십니다. 네. 냉천은 아까 네. 뭐 폭 자체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했는데요. 제방의 높이 자체도 굉장히 다르다. 그다음에 네. 제방의 구조도 굉장히 변화가 심하다는 거예요. 어디는 콘크리트 옹벽으로 돼 있고 어디는 그냥 블록형 환으로 돼 있다. 이번에 그 7명 돌아가신 아파트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냉천이 살짝 돕니다. 도는데 그 아파트가 도는 물길이 흘러가는 정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길이 많이 왔을 땐 제방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가 블록형이 있습니다. 낮고 블록형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물길이 그쪽으로 치면서 넘쳐 흘렀는데요. 그 건너편을 보면 바로 이 고양해 상업의 문제인데요. 그 건너편엔 산책로를 한다고 하면서 쌓았어요. 건너편에 제방하고 산책로의 높이는 제 키가 이거밖에 안 돼요.
제가 키 작은 편인데도 네. 제 어깨밖에 이게 1m밖에 되지 않는다. 산책로에서 제 방의 높이는 굉장히 낮고 그렇다면 수면에서 그 산책로의 높이는 2m예요. 이거는 쌓아 올린 것밖에 안 돼요. 근데 더 이거는 타원형입니다. 이 산책로 자체가 직선형이 아니라 굉장히 이 아파트 방향으로 타원형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물은 작은 돌만 있어도 물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는데 굉장히 높은 산책로가 이 아파트 방향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내려오는 물길이 그다음에 직선 방향으로 이 아파트를 치게 돼 있는데요. 글로 밀려갈 수밖에 없는 물의 힘이 밖에 없다. 거기다가 제방이 굉장히 낮고 연약했다. 그게 바로 현실 요번에 그 아파트가 제방도 유실됐고 그다음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기후위기 어제 오늘의 이야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진즉부터 하나하나 관리를 하고 대비를 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뭐 말씀하신 부분인데 냉천의 고양이강 사업은 하천을 폭을 줄이거나 넓히거나 한 부분이 없습니다. 또한 제방을 손댄 부분이 절대로 없습니다. 또한 하천 둔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 설계 빈도인 80년 빈도의 설계 기준에 맞추어진 치수를 위한 사업을 실시했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강 사업이 우리 이제 그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옛날 전후 사진들을 비교해 봤어요. 네. 그래서 자세히 살펴봤을 때 올리거나 그런 부분이 이제 드물었는데 근데 그 참사를 입은 아파트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산책로가 2m는 높다. 딴 데보다 다른 지역보다 높다라는 부분에서 그다음에 그 제방은 건너편에 낮고 분명히 거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그다음에 그 제방으로 산책로가 둥근 원형이 된 부분은 그 물길의 힘을 우측으로 밀어내는 큰 영향을 가져왔다라고 그는 분명히 그는 치수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나중에 분명히 한번 용역이라든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 아파트 있는 부분보다 반대편보다 제방 높이가 실질적으로는 1m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제방 위에는 기존에 있던 제방 위에다만 시설물을 했는 부분들이지 별도로 둔치라든지 물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들은 이번 사업에서 전부 뺐다는 거죠. 배제되었다. 그러니까 제방 위에가 아니라 도로가 있는 제방이 있고요. 거기서 딱 산책로까지 1m밖에 안 돼요. 그리고 고양이 사업을 만든 산책로가 이렇게 강급 수면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2m가 이제 수면까지 가 있죠. 근데 그것이 2m 정도의 높이인데 블록 호환으로 원형으로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물길의 힘이 우측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는 뭐 충분히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은 그 전체적인 그 둔치의 높이, 기존의 준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했을 때 전 구간을 봤을 때는 설계 빈도인 80년 빈도에 충분한 통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시선할 첫 회부터 진행자가 목이 아픕니다. 이게 지금 뭐 열띤 두 분의 이야기 때문에 뭔가 좀 불이 붙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의견은 서로 달라도 결국 안전도시 포항을 위한 방향성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시고 관심 있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좀 다른 이야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이 냉천에 관해서만 이야기가 있던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오천읍 용산 이리 주민분들 역시 하천 정비 사업이 피해를 키웠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주방이라는 게 여기 아이까지 매가 차가지고 이 모양이 매가 차가 물도 차가 이래가 있고 상처가 지워지겠습니까? 이거 평생을 살고 자란 터전에서 뭐 모든 거 다 잃어버렸는데 몸도 뭐 모든 거 재산이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냉천 지류인 용산천 인근에 포항시가 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물길을 거의 직각으로 변경했습니다. 무리하게 수로를 바꾼다고 주민들이 강하게 지적했지만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됐고 이번 태풍에 마을은 초토화됐습니다. 이 아파트 건설 부지를 중앙으로 가로지르면서 흐르는 게 원래 물길이었는데 아파트 건설을 이유로 아파트 부지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갑자기 90도로 꺾어버렸어요. 우리 아저씨가 여기서 64년 나고 자랐거든요. 나고 자랐는데 암만 큰 태풍이 와도 그때 초가상간 집이 있어도
방에 물 들어오고 마루에 물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수로 변경은 작년 대규모 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되면서 진행됐습니다. 냉천에서 마을까지 일직선으로 흐르던 이 수로는 아파트 부지 외곽을 따라서 직각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태풍 때 유속이 거세자 물이 흐르지 못하고 마을을 덮친 겁니다.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이 수로 변경은 2017년도에 났는데 작년에 이 본격적인 건설 작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마을 분들은 뒤늦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동안에 어떤 주민들 앞에 설명이나 절차도 없었고 거기다가 이래 막아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고 이렇게 한단 말이고. 환경단체는 신규 아파트 공사 때문에 하천 유로를 90도로 꺾는 졸속 정비 사업이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주민 안전은 등한시됐다며 포항시를 규탄했습니다. 계획 홍수량을 예측해서 하천폭을 넓혀 놓았으므로 하루에 침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예 90도로 꺾어버려서 주민들은 이걸 예견을 하면서 이제 원상복구하라고 집회를 했는데 1년 만에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흰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마을이 침수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분노가 치밀고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요구하고 했는데 도대체 국민을 위하고 마을을 위한 무슨 행정청인지. 천만 년 흘러왔던 저 물길을 지금이라도 빨리 원상복귀해 주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더 이상 물이 침수돼 가지고 해마다 물 되면 저건 어차피 물길을 막아버렸는데 지금 침수된다는 건 다 불을 보듯 뻔한 거고 저거를 지금이라도 빨리 원상복귀해서 흐르던 원상 위치에 물길을 해달라는 거죠.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태풍 흰남노 피해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기후재난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항사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항사댐만 있었어도 피해의 어느 정도를 좀 줄일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포항시 역시 항사댐 건립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사댐은 어떤 거고요? 더불어서 기대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요? 항사댐은 높이 50m, 길이 140m의 규모로 약 476만 톤의 저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류 지역의 치수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판단은 됩니다. 이번 태풍 피해로 상류 지역의 댐 건설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적극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댐 건설에 예비 타당성 면제라든지 각종 행정 절차 단축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고 좀 판단됩니다. 기획관님 말씀처럼 이제 홍수 예방, 식수 공급, 그 항사댐의 역할이 많겠죠. 근데 이게 활성단층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얘기인데 지진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었던 포항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할 것 같고 한데 포항시에서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예, 뭐 지진 트라우마는 저희 포항 시민들이 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2012년 국민안전처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그 항사댐 예정지는 이거 활성 단층 지도가 미확인 구간이다. 거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향후 세밀한 지질 조사를 통해서 정확히 위치 확인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뭐 타당성 조사라든지 실시 영역 단계에서부터 지질 조사를 좀 정확하게 하고 또 지역 특성, 또 지진의 영향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엄격하게 사업이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항사댐이 냉천의 홍수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결정적인 증거요? 네, 뭐냐면 냉천의 홍수가 쭉 모여야 되는 유역 면적이라고 하는데요. 네. 유역 면적이 얼마냐면 78.03 제곱킬로미터예요. 네. 근데 항사댐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포항시가 만드는 항사댐 지도인데요. 바로 항사댐이 어디에 있냐면 오어지 저수지 상류에 있죠. 네. 근데 이 오어지 저수지를 보시면 물길이 어디서 몰려들냐면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사댐 아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왼쪽, 오른쪽 오어사 양쪽에 세 갈래의 물길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근데 항사댐은 그 가운데 있죠. 근데 이 가운데 유역 면적이 얼마냐? 보시면 6.8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면 냉천의 78제곱미터에 얼마냐? 8.7%. 8.7%를 막아서 과연 냉천의 홍수를 막을 수 있을까요? 큰 의미가 없죠. 9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저수지는 물도 공급하고, 네. 그렇죠? 먹는 물도 공급하고 홍수도 막는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먹는 물을 공급하려면 어떻게 돼요? 물이 항상 채어 있어야 되죠. 홍수를 막으려면 항상 물을 비워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맞지 않다. 여기 오어지 저수지도 이번에 홍수를 더 가중했느냐 아니면은 막았느냐가 지금 우리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 비가 가장 많이 왔던 그 새벽에 오어지 저수지가 수문을 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오어지 저수지의 저수율을 보면 그 시간대 이후로 만수위까지 갔던 그 오어지 저수지가 급격하게 시간대가 내려오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비가 일시에 몰려오니까 그 시간엔 밑에서는 물이 많이 차 있는 상태인데 오어지 저수지가 붕괴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물을 많이 방류했다는 사실이에요. 물이 좀 만수위까지 차니까 그것이 겹쳐서 더 많은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오어지 저수지가 홍수를 가중했느냐 아니면 막아주느냐의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바로 도시 위에 세워지는 댐이 바로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큰 유역의 물을 가둘 수도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더 큰 물폭탄을 잘못 관리하면 위에다 얹어놓고 있는 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댐 자체의 효용성이 없다라고까지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물론 항사댐 한 개만으로는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이 항사댐 기본 당초 취지는 식수와 홍수 조절 기능을 두 가지 목적을 두고 했었지만은 지금은 식수 기능보다는 100% 홍수 조절 기능을 위해서 만들려고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요. 그다음 운동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어지라든지 진전지는 사실 지금 홍수 기능 조절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오면은 저희도 늘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진전지라든지 오어지가 홍수 조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충분히 갖춰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뭐 예산이라든지 여건만 된다면은 냉천을 더 넓힐 수 있는 사업도 충분히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선택하는 부분들이 항사댐 건설이라든지 오어지와 진전지의 홍수 기능을 충분히 보강해서 냉천의 치수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반복인데요. 항사댐을 세웠을 때 냉천에 들어오는 빗물들을 굉장히 많이 막아서 냉천의 홍수를 막아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효과가 크다라고 하면 900억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막아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냉천에 들어오는 빗물의 겨우 8.7%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게 근데 그걸 해서 과연 냉천의 홍수가 막을 수 있느냐가 없다는 거거든요. 8.7%로서 어떻게 피해가 막아지겠어요? 큰 효과가 없죠. 그런데 왜 무리하게 많은 환경 파괴와 많은 그 홍수 위험을 더 안으면서까지 거기다 져야 되는가는 우리가 좀 더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예, 그 부분은 앞으로 뭐 타당성 조사라든지 실시 설계 용역에서 충분히 좀 반영이 돼야 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야, 이야기가 되면 될수록
덥습니다. 예, 후끈후끈 네, 달아오름을 느낍니다. 자, 포항시 안전도시 추진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포항시 안전도시 추진 계획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들어볼게요. 포항시에서는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안전한 포항을 만들겠다는 비전으로 종합기획 수립과 새로운 기준의 재난 인프라, 그다음 안전 중심 제도 개선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기획 수립 용역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도시 전체를 한번 진단해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 대배수 터널이라든지 차수병, 그다음 뭐 저류지, 또 빗물 펌프장 기능 개선 같은 새로운 기준의 재난 인프라를 구축해서 또 마지막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피해 구제 제도 개선과 기후 위기에 취약한 해안 도시들,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좀 지원을 강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그런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도시를 전반적으로 진단해보고 그에 따른 대비를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인상적인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좋은 말들, 좋은 계획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요? 예, 바로 돈입니다. 돈이 수조원이에요. 내용서 사업들이 보니까 수조원씩 돼 있고 바로 계획 연도인데요. 자, 2023년까지 준비기다. 그래서 뭐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고 저 전산 조직을 신설한다. 그다음에 2025년까지 도심 저류지 조성하고 비물 펌프장을 만들고 뭐 황사댐을 한다. 그다음에 35년, 지금 2022년인데 바로 13년 뒤에야 이 중장기 계획이 이제 설치된다. 차수벽이라든지 그거요. 근데 문제가 그럼 13년 안에까지 앞으로 13년 뒤까지 홍수 안 나나요? 비 안 와요? 바로 당장 뭐예요? 내년에 또 비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은 중장기 계획이지만 바로 내년에도 또 많은 비가 올 수 있다. 우리는 지금 500몇 미리가 비가 왔잖아요. 근데 단기적인 계획이 아쉽다. 예, 일본은 600미리가 더 넘게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은 비가 내년에 안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년엔 당장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바로 그 시급한 대책들, 시급한 안전 대책들이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먼저 병행이 되면서 중장기 대책들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분 기자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포항시 안전도시 추진 계획. 저 같은 경우는 포항시 이 계획보다 기후 변화에 정부 법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요. 설계 빈도 같은 경우 얘기하면 빗물 펌프장 같은 경우 20년, 하수 관거 30년, 지방하천 80년, 국가하천 200년인데 요번에 비 온 게 포항시에서 얘기하는 것만 500년 빈도에 곱하기 2가 왔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가에서. 저는 두 가지를 좀 눈여겨봤는데요. 앞서 기획관님께서도 기후위기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포항시의 추진계획안을 보면 한결같이 이 기후변화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가 주는 게 이 시의 정책이나 그리고 시민들에게 미치는 효과도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게 진짜 위기이구나라고 하는 좀 메시지를 좀 더 주었으면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또 한 가지가 이번에 입었던 피해를 놓고 보면 홍수나 이 집중호우에 대비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포항시의 재난 시스템, 그러니까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고 대피는 어떻게 하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과 그리고 내년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2035년까지 우리가 이거 다 안 되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이 겪으면 주민들에게 어떻게 알리고 어떤 부분을 주민들에게 사전에 전파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점검이 좀 빠진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단기적 대책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의 피해에 대해서 미리 줄이자고 하는 겁니다. 저희도 이번에 피해가 많았던 칠성천, 또 냉천, 그 외에 남구 지역 6개 하천에 대한 부분들을 신속하게 또 피해 복구를 하고 그 단순한 피해 복구가 아닌 항구 개선 복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회부터 날선 공방이었고요. 제목 그대로 시사 날 잘 어울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흰남노 태풍 피해 원인과 결과 또 대책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이요. 안전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한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멀리서 오신 우리 최병성 환경운동가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 이어진 말씀으로 좀 간단히 정리하면 우선 시급한 계획으로 먼저 물그릇을 크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싶어요. 지금 냉천에 홍수가 난 것은 컸던 물그릇을 이렇게 너무 작게 만들어서 벌어진 사태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선에서 도로가 바로 옆에 있고 아파트가 있으니까 또 굉장히 넓힐 수는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방법은 하나가 있죠. 물그릇을 키울 수 있거든. 이미 고양이 강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서 안에 있는 이런 것을 다 걷어내는 겁니다. 아깝더라도 아까워가 아니라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홍수가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준소를 통해서 있는 것을 가감히 걷어내서 물그릇을 키운 거다. 그리고 지금 낮은 제방들을 올린다면 지금 선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물그릇을 키워서 넘치는 홍수 양을 줄일 수 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모든 홍수를 다 그 안에 가둘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 물그릇을 키운다면 넘쳐 흐르는 양이 아주 작기 때문에 넘쳐 흐른 것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계획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급한 게 하나 있죠. 바로 하류 부분에 댐 역할을 해서 홍수를 조장하고 있는 냉천교의 시급한 재건설이 빨리 시행돼야 됩니다. 냉천교는 바로 냉천의 홍수를 가장 크게 가져오는 주범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냉천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는 자구책으로 이제 아파트 같은 주거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자구책으로 담장을 냉천에서 다 담을 수 없는 비엘은 자구책으로 콘크리트 담장이라든지 빗물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차수벽들을 빨리 신속하게 자체적으로 시행을 돼야만 반복되는 재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배성호 정책기획관님도 사실 이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드셨어요? 우리 시민분들에게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흰남노 이후에 우리 시는 지금까지 그 피해 주민들의 일상적인 회복과 또 지역 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뭐 부족한 재난지원금의 현실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부족하지만은 예전의 재난지원금보다는 또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자금 지원 등 후속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적극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단기적 대책으로는 또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보관을 가지고 있고 냉천교라든지 지적하신 부분은 또 재가설 계획을 저희가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안전도시 계획은 지금 당장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또 미뤄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흰남노 같은 태풍이 다시 오지 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 다음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급한 것부터 먼저 해나가면서 또 장기적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이서 날선 대립으로 여러 번 부딪히셨어요. 하지만 뭐 견제하셔야 되는 입장인 거고 또 포항 시민 안전을 위해서 시행하셔야 되는 또 입장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데 뭐 감정이 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두 분 이렇게 웃으시면서 네, 안전도시 포항으로 가는 네, 지름길에 같이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 대신에 또 월드컵 기간 중이잖아요. 네. 노란색 옐로우 카드인가요? 네, 옐로우 카드입니다. 네. 제가 이걸 뭐 포항시나 우리 정부에 보내는 건 아니고요. 인간이 모든 홍수나 호우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오만함에 우리 지구가 경고 카드를 보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음번에는 이게 나올 수도 있다.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포항 MBC가 새롭게 준비한 시사날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청 소감 더불어서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한 제보는요. 포항 MBC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날선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